1951년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서 지상 최대의 쇼가 펼쳐졌습니다. 이 쇼의 이름은 밤쇼. 밤쇼가 열리는 날 네바다 사막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보려고 비싼 돈을 주고 앞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죠. 쇼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린 그들에게 주어진 건 검은 고글이었습니다. 쇼가 시작되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2, 1, fire! 어김없이 비행기들이 날아와 큰 구덩이 안으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죠. 잠시 후 그들은 고글이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빛이 사막을 뒤덮은 거죠. 그들은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려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구덩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대한 버섯 구름에 열광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열광했던 밤쇼의 정체는 핵폭발쇼였습니다. 핵폭발쇼는 그 이름처럼 인기도 핵폭발급이었죠. 주최 측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폭발쇼를 TV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은 대단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쇼를 직접 보기 위해 네바다 사막으로 몰려들었죠. 사람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주최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서 핵을 떨어뜨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포에서 핵을 발사하는 핵탄두 대포 발사 쇼를 개최한 것입니다. 더욱 다이내믹한 방식의 인기는 최고조에 이르렀고 기빈들만을 초대해 VIP 전용 쇼를 펼치기도 하는 등 이 쇼의 가치까지 상승하자 핵폭발 쇼의 인기는 미국 전역을 휩쓸게 됩니다. 원자 핵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품들이 나오게 될 정도였죠. 장난감부터 사탕 같은 간식까지 그 당시 아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단어는 핵 관련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런 좋은 볼거리로 관광산업 특수를 누렸고 사람들은 쇼를 보기 위해 새벽까지 기다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죠. 또한 라스베이거스는 특이하게 미스 아토믹을 선발하는 미인대회까지 열게 됩니다. 직역하면 미스 원자 폭탄인데 폭탄을 뽑겠다는 건지 참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이 쇼는 1951년부터 1958년까지 무려 7년 동안 97회나 열렸는데 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린 셈이었죠. 도대체 이런 쇼가 왜 열리게 된 걸까요? 사실 밤쇼는 이름만 쇼였지 미국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핵폭발 실험이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양국의 핵 개발 경쟁이 과열되었고 미국은 핵 기술을 전 세계, 특히 소련에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네바다 핵폭발 쇼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죠. 미국 정부는 핵폭발 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핵폭발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국 정부의 말만 믿고 핵폭발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지만 과연 미국 정부도 핵폭발이 정말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신했을까요? 전쟁 무기로서 핵의 파괴력과 피해 규모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핵폭발 후 방사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에 미국 정부는 방사능의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해 민간인을 핵실험장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핵폭발 쇼의 관람객이 아닌 생체 실험 대상자였던 것이죠. 미국 정부는 더 많은 실험군을 모으기 위해 TV 생중계까지 하며 열띤 홍보를 했던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핵폭발 현장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관람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핵폭발 쇼로 인해 인근 목장의 양 4,5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고 민간인 15,000명 이상이 암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더욱이 직접 핵을 설치했던 군인 수십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돼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런 피해 현황은 미국 정부가 이미 핵폭발의 유해성을 인지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핵실험은 반드시 동풍 또는 북풍이 부는 날 시행됐습니다. 서풍 때 시행할 경우 방사능 낙진이 인구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이 때문에 대부분의 낙진이 네바다 동쪽의 유타주와 애리조나주에 밀집되었고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존재할 수 없대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원자력위원회에 원자탄 실험 자료의 공개를 명령하면서 미국 내 방사능 피폭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이를 조사하던 미하원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실행한 핵실험의 최대 아이러니는 바로 미 핵무기의 유일한 희생자가 미국 국민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자국민에 대한 방사능의 피해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사능 피폭 피해 문제는 여기저기서 제기됐습니다. 그중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끈 의문은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카우보이의 대명사였던 존 웨인은 수잔 헤이워드와 함께 1954년 정복자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됐죠. 영화 촬영의 대부분은 네바다주 사막이었고 핵실험장을
지상으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져 있었지만 존 웨이는 15년간 위암, 폐암 등 각종 다발성 악질 질환을 앓다가 생을 마감했고 수전 헤이워드 역시 유방암, 자궁암, 피부암, 뇌종양 등으로 15년간 고생하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의 엑스트라로 출연한 인디안 시브이트족은 암과 백혈병으로 부족이 전멸했고 대부분의 스태프가 각종 질환을 앓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1993년엔 캐럴 갤러거라는 사진작가가 10년에 걸친 작업 끝에 펴낸 책에서 피폭자들의 인간적 참상을 생생히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저기 터져나온 의혹과 문제 제기에 국민들의 분노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그제서야 당시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죠. 핵폭발 실험 당시 인근에 거주했거나 실험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1인당 5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서바이벌 상금도 아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망한 후에 살아남은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라니 씁쓸합니다. 핵폭발 시에 열광했던 미국인들을 영문도 모른 채 죽음으로 내몬 네바다 핵실험은 사상 최악의 방사능 생체 실험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